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운명을 가를 베이다이어 회의가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면 의례적으로 이 장쩌민과 후진타오를 비롯해가지고 중국의 전 현직 수뇌부 150에서 한 200명 정도가 참여하는 여름 비밀회동이 열리죠. 이걸 베이다이어 회의라고 합니다. 마오쩌둥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국가 전략의 큰 방향을 바로 이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결정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도 열려야 정상입니다. 올해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이 내우 외환의 위기를 핑계로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죠. 그런데 3일과 4일 중국의 현지 소식통들이 전한 바로는 이미 베이다이어에 중국 수뇌부가 모이기 시작하면서 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을 전해왔습니다. 이 베이다이어 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징후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7월 31일까지 분주했던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일정이 8월 1일부터 전혀 없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베이다이어 회의가 열리는 허베이성, 친항다오 시의 보안 검색이 아주 철저해졌습니다. 친항다오역하고 베이다이어역에서는 이 얼굴 인식 그리고 체온 측정 같은 엄격한 보안 조치와 함께 두 차례의 검문 검색이 진행되고 있고요. 외부인들의,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아니라 외부인들의 진입을 엄격히 막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경찰이 강제로 열차에서 전원 내리게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베이다이어에서 차를 타고 숙박할 때는 모두 중국 공안과 인터넷을 통한 연결을 해야 되고 수시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해마다 중국의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이때쯤에 베이다이어에 강사로 초빙되는데 이번에도 그런 움직임이 엿보인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전문가들하고 항공우주 전문가들이 초빙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이미 해양경비도 삼엄합니다. 군함 여러 척이 바다 위에서 경계를 서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걸 보면 그동안에 관례대로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 베이다이어 회의가 열리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이 베이다이어 회의는 우여곡절 가운데 열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19와 양스강 일대의 대홍수 그리고 홍콩 문제 같은 내우 외환을 이유로 이 베이다이어 회의를 무기 연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 언론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무조건 열라라고 요구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번 베이다이어 회의가 매년 평온하게 열리던 것과는 달리 분위기가 아주 심각하고 거칠다는 데 있습니다. 우선 당 원로들 상당수가 시진핑 주석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일부 소식통들은 지금의 상황은 공산당 정권에 있어서 최대 위기다 그러면서 화고펑,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화국봉이라고 불렀었죠. 이 화고펑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마오쩌둥, 그러니까 모택동이 숨진 이후에 당과 중앙군사위 주석을 물려받았던 화고펑은 덩샤오핑과 함께 개혁 개방 노선에 이견을 보이면서 결국 1980년 총리직을 자오지양에게, 조자양이라고 불렀죠. 이 자오지양에게 내줬고 이듬해에는 당과 군사위 주석에서도 물러나가지고 결국 집권 5년 만에 권좌를 내놓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 싶을 정도로 중국 공산당이 위기를 맞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진핑 주석이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당 원로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 원로들이 가장 위협으로 느끼는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미국과의 정면 충돌 문제입니다. 당 원로들은 중국이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렸다 그러면서 미국이 물론 13억 명의 중국과 정면 승부를 하지는 않겠지만 중국 공산당을 변화시키겠다는 결심이 섰고, 외교적으로도 경제적, 군사적 측면이나 다른 측면에서도 많은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이 역사에서 사라지기 싫다면 지금의 사태를 만들게 한 장본인을 끌어내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시진핑 주석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리커창 총리입니다. 이 중국의 소식통들은
최근 리커창 총리가 이 시진핑 주석하고 정면 대결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도 당 원로들의 묵인 아래 행동을 한 것이다. 이런 진단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인민들에게 리커창 총리가 상당히 호감을 얻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당 주석직을 리커창 총리로 하여금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 메이다이어 회의에서는 즉각 시진핑 주석이 경질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중국 공산당의 후계 문제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중국 소식통들의 전언입니다. 일각에서는 후춘화 부총리의 부상을 점치기도 합니다. 후춘화는 후진타오, 리커창 총리를 이어지는 중국 공청단 파벌의 선두주자입니다. 자, 이런 흐름을 감지한 시진핑 주석 역시 가만히 있지를 않죠.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응전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 세력은 일단 자신들과 정치적 행보를 달리하는 사실상 정적들에 대한 제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 세력을 압박하고 있죠. 지난 4월에는 이 시진핑 주석 취임 첫 해인 2013년부터 7년 동안 중국 체제 안전을 책임져 온 순리진 중국 공안부 부부장을 낙마시켰습니다. 좀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 김형욱 중앙정보부장과 비슷한 역할을 이 순리진이 해야 하는데, 그런 핵심 인물을 극도의 기밀 속에 체포를 해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 순리진이 상하이방 계열에 속합니다. 그래서 시 주석이 자신을 흔드는 그 뒤에 이 장쩌민 전 국가주석과 정칭홍 전 국가부주석 같은 이 상하이방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반격에 나선 것이 아닌가 분석이 됩니다. 그동안 시진핑 주석은 집권 8년간 군과 당, 정부 내에서 이 상하이방 세력을 대대적으로 제거를 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순리진 체포는 권력 조직 내에 상하이방 잔존 세력을 제거하면서 흔들리는 시 주석의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반격 카드로 보여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세력은 최근에도 이 장쩌민 전 국가주석 세력이 퍼져 있는 지린성과 장수성의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도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위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 위협을 하면서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상 당 중심 체제인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 메이다이어 회의의 결과까지 뒤집을 수 있을지, 이건 미지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메이다이어 회의는 시진핑 주석이 있어서 가장 혹독한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신문이 분석해서 보도를 했죠. 그리고 우리 동영상에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의 시진핑 체제 위기는 바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오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레이 미 FBI 국장, 윌리엄 바 미 법무부 장관 같은 메시지가 주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4인방 메시지의 핵심은 다름 아니라 중국 공산당 체제를 바꾸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4인방에 대한 연설문 전문은 우리 와이타임스 인터넷 신문에 들어와 보시면 정확하게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깁니다만은 꼭 한 번쯤 읽어봐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중국의 공산당 원로들도 바로 이들 메시지를 너무나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들의 메시지가 단순한 음포가 아니라 실제 실행 차원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일부 소식통들에게는 당 원로들이 미국에서 보내온 특사를 적게냈다, 이런 소식도 보내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에 대한 거취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고, 시 주석은 제2의 화구퐁, 그리고 제2의 화국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런 차원에서 다루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마오쩌둥의 뒤를 이어서 등극을 했죠. 화구퐁. 덩샤오핑하고 손을 잡고 장칭, 강청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장칭 같은 이른바 문혁 4인방 제거에도 나서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집권 5년 만에 권자를 내놓는 신세가 됐죠. 다만 사법 처리나 구속 같은 물리적인 조치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2002년 11월까지 당 중앙위원직을 유지하면서 말년을 조용히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번 메이다이어 회의도 불구하고 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화고퐁의 길을 걷게 될까요? 지금 전 세계 이목이 베이징에서 동쪽으로 280km 떨어져 있죠. 허베이성 춘항다오시 해안의 휴양지 메이다이어에 쏠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우리 Y타임스가 주목하면서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